안녕, 인공기 랩형이야. 오늘은 인간공학 기사 실기 23년도 3회차를 한번 풀어볼 거야. 이번 회차도 개꿀 시험이었어. 관연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관연도만 풀었으면 이번 시험은 80점 이상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었던 시험이야. 내가 한번 캐리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번 출제빈도 별 2개. 이거는 정보량 구하는 문제인데 확률을 주고서 구하라는 거야. 확률이 여기 0.9, 0.1 나왔지. 휘어진 동전이라 던졌을 때 앞면이 0.9, 뒷면이 0.1일 때 정보량을 구하라는 문제야. 정답을 알려주면 공식만 적용하면 돼. 이 확률을 앞에서 곱하고 이렇게 0.9였잖아. 앞에서 이 0.9였잖아.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곱하고 로그 2. 정보량 문제는 항상 로그 밑이 2야. 그리고 확률을 0.9분의 1. 그래서 확률 1 곱하기 로그 2의 확률 1분의 1 여기 더하기 여기서 해서 여기 있잖아 합 구하는 거. 그래서 확률 2 0.1이었잖아. 여기서 0.1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0.1 곱하기 로그 2의 0.1분의 1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돌리면 0.47 비트다. 단위 빠지면 빵점이야. 단위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공식만 외웠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량 문제는 로그의 밑이 항상 2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2번 출제빈도 별 5개.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CRB를 구하는 문제인데 조종장치가 레버로 나왔어요. 여기 레버. 그래서 길이가 12cm, 45도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에서 6cm 움직였다. CRB는 뭐냐? 이게 컨트롤 리액션 B야. 그래서 리액션. 리액션은 표시장치, 컨트롤은 조종장치다. 그래서 이 B를 구하면 돼. 이동한 거리의 B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조종장치의 이동 거리를 표시장치의 이동 거리로 나누면 돼. 근데 레버니까 조종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버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호의 길을 구해야 돼. 여기서 12cm이고 45도니까 이게 12cm 45도잖아. 그래서 360분의 45도 곱하기 2파이 곱하기 r 해서 반지름 하면은 이거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누기 여기서 6cm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표시장치 이동거리로 조종장치를 이동거리를 나눠주면 된다. 정답은 1.57. 이거는 단위 맞춰줘야 돼. 여기서 센티미터, 12cm, 6cm에서 센티미터 지워졌기 때문에 1.57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3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거 안전설계 원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템퍼프루프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어. 정의를 쓰면 되겠지. 템퍼프루프 말고 뭐 있다? 풀프루프, 페일세이프가 있다. 풀프루프는 인간의 오류, 페일세이프는 기계의 오류다. 그럼 템퍼프루프는 뭐냐?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경우 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야.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4번 출제빈도 별 4개. 이거는 퍼센타일 값 구하는 문제인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꼭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고 있어야 돼. 평균 신장이 173.8, 표준 편차가 5.83일 때 95%일, 50%일, 5%일을 구하시오. 여기서 Z 0.95는 1.645라고 주어졌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정규분포는 뭐냐? 이런 표를 말하는 건데 여기 가운데 평균값이 50% 타일이고 5% 타일은 여기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거고 95% 타일도 여기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거다. 이걸 구할 때는 50% 타일은 그냥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 타일은 표준 편차에서 곱하기 0에서 그냥 평균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지. 아까 여기서 보면 평균이 173.8이지. 그리고 95% 타일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에서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Z95 값을 하면 돼. 그래서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타일 개수를 한다고 나와 있지. 플러스 하면은 95% 타일,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 5% 타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에서 프로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타일 개수를 하면 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걸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표준 편차, 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가면 5% 타일이 나오는지, 더했을 땐 얼마만큼 가면 95% 타일이 나오는지, 이거를 정규분포로 이해하고 있으면 쉽다.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5번 출제빈도 별 5개.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원래는 이 정의를 쓰라고 나오는데 정의를 주고 답만 쓰라고 나왔지. 상환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작업 영역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이거 다 알고 있지? 정답은 정상 작업 영역이다. 상환을 늘어뜨린 채 전환만으로 편하게 뻗어. 여기 그림 보면 여기 팔을 이렇게 상환은 내려뜨리고 전환만 뻗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상환은 위팔, 전환은 아래팔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 작업 영역은 위팔과 아래팔 둘 다 쭉 뻗어서 파악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최대. 이건 정상,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이겠지. 이 그림 봐도 이해가 되겠지. 최대 작업 영역은 팔을 전체를 쭉 펴는 거고,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은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채 전환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3번까지 설명해 준 거야. 진짜 중요해. 정상 작업 영역, 최대 작업 영역. 이거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끝. 인간과학 기사 23년도 3회차 6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건 숫자도 안 바꾸고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은 THERP에 대한 문제이다. A. 밸브를 연다와 밸브를 천천히 잠근다를 실시할 때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성공까지 가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 1로 빠지지 않고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0.85. 그래서 여기서 0.85 곱하기 여기서 무한 루프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와. 0.1 확률로 옆으로 가. 이 무한 루프는 등비곱수로 구하면 되는데 이걸 수학 등비곱수 기억 안 나면 그냥 외워. 1-2 확률 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0.7로 가야 되는 거겠지. 밑으로 가면 위험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0.7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0.85 곱하기 1-0.1분의 1 곱하기 0.7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무한 루프가 나왔던 게 조금 어려웠던 내용인데 그냥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지. 그냥 외워서 1-0.1분의 1 이게 0.1인 거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확률로 구하라 했으니까 퍼센트로 구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에서 곱하기 100 해서 66.13. 인간공학 기사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 거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7번. 출제빈도 별 2개.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너무 쉬운 내용이야. 쉽게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인체 긴장도와 관련된 생체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기술하시오. 뭐냐면 정기적인 신호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 안전도, 전기 피부 반응 이렇게 5가지까지 쓰라고 시험에 나왔었어. 여기선 3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3가지만 써도 되는데 5가지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거 5개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뭔지 알지? 뇌파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 이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전도는 눈이야. 이렇게 해서 뇌, 심장, 근육, 눈, 그리고 전기 피부 반응까지.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되는 거지. 거짓말을 할 때는 손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피부 전기 반응이 저항이 변하면서 그래프가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이거 5가지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 근데 별 2개짜리니까 빈도 높은 것부터 외워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8번. 출제빈도 별 4개.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인간공학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인간공학 기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 문제 읽어보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교육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주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걸 주지사항이라 그래.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가지는 빼줬어. 기타 이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4가지를 내가 알려주면 올바른이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이렇게까지 3가지를 근근근이라고 하고 마지막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4가지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서 출제 빈도가 별 4개. 시험을 보면 80% 이상 확률로 나오는 거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근근근 올바른 이렇게 외우면 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9번. 출제 빈도 별 4개. 이 문제는 쉬운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효율적으로 부품을 배치하기 위한 원칙 5가지를 쓰시오. 이거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중사기사 일량 이렇게 외우면 돼.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건데 중요성에 따른 배치,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 기능별 묶음 배치, 사용 순서에 따른 배치, 일관성, 양립성. 그래서 중, 사, 기, 사, 일, 양. 이게 6가지까지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이번엔 5가지 나왔으니까 중, 사, 기, 사, 일까지 쓰면 되겠지.
6가지 물어보면 중사기사 일량, 양립성까지 써주면 되겠지. 이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중사기사 일량, 중요성, 사용 빈도, 기능별 묶음, 사용 순서, 일관성, 양립성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0번 출제 빈도 별 2개. 팔꿈치 관련 질병은 종종 시험에 나와. 문제부터 읽어보면 테니스 엘보라고도 불리우며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 바깥쪽 돌출 부위의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손목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팔꿈치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주로 발생하며 이 질환의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테니스 엘보라고 나오고 팔꿈치 바깥쪽 돌출 부위의 통증, 염증 이것만 나왔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거를 한자로 풀어서 쓰면 돼. 팔꿈치 바깥쪽을 뭐라 하냐? 외, 돌출 부위 이거를 상과라고 해. 그리고 염증, 염 이렇게 해서 외상과염이야. 그래서 정답은 외상과염인데 이걸 테니스 엘보라고도 불러. 그래서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뼈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상과가 팔꿈치 바깥쪽의 뼈고 바깥쪽은 외상과염이다. 이걸 뜻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1번 출제 빈도 별 5개. 이건 SDT 이론으로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너무 쉽게 나왔어. 신호 검출 이론에서 신호의 유무를 판정하는 반응 대안을 다음 예시를 제외한 3가지를 쓰시오. 반응 대안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예시가 나왔잖아. 신호의 정확한 판정, 히트,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신호라고 판정, PSSG.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개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신호가 있고 잡음이 있는데 이걸 신호로 판정할 거냐 잡음으로 판정할 거냐 O, X, O, X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써주면 돼. 잡음을 신호라고 판정해서 허위 경보, 신호를 잡음이라 판정해서 검출 실패, 미스, 잡음을 잡음이라고 판정, 잡음을 제대로 판정, 이건 부정이라고 하지. correct rejection이라고도 해. 리젝션이 많은 책에 더 나와 있으니까 리젝션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지. 신호를 신호로 판정한 히트, 잡음을 신호로 판정한 false alarm, 신호를 잡음이라고 판정한 미스, 잡음을 잡음으로 판정한 correct rejection 이렇게 있어. 이거는 다 외워놔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1년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아. 무조건 맞춰야 돼. 작년에도 나왔어.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2번 출제 빈도 별 4개. 스웨인의 인간 오류 4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물어봤는데 스웨인이라고 하면은 행위에 따른 휴먼 에러를 구분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작위 에러, 자기 에러, 시간 에러, 순서 에러, 불필요한 행동 에러 이렇게 5개를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부작위 에러는 이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누락한 거지. 그리고 자기 에러는 필요한 절차를 잘못 수행한 걸 이야기하지. 그리고 시간 에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거나 늦게 수행한 걸 이야기해. 순서는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은 에러를 이야기해. 그래서 시간 에러랑 순서 에러가 자기 에러의 하위 분류에 해당될 수 있어.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 에러는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 발생한 에러로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작위 에러, 자기 에러, 시간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순서 에러는 자기 에러에 해당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 에러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3번 출제 빈도 별 3개. 원리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야. 구조적 인체치수와 기능적 인체치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단어 뜻을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구조적 인체치수는 고정된 표준 자세에서 재는 거야. 예를 들면 키가 있겠지. 키나 가슴둘레. 움직이지 않고 재는 건데 이제 기능적 인체치수는 동작을 수행한 동적인 상태. 이거는 정적인 상태겠지. 그래서 동적인 상태인데 이제 팔을 뻗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이거 정상 작업력이 있겠지. 최대 작업력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업할 때 쓰는 거고 구조적은 이제 작업이 아니라 신체 치수를 잴 때 쓰는 걸 많이 말하겠지. 그래서 이제 기능이랑 구조적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쓰기 쉬운 답이었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4번 출제 빈도 별 2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인간공학 자격증 자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뽑기 위한 자격증이야. 이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별 1개짜리인데 2개로 한 거고 이제 답을 알려주면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기타는 빼고 쓰라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5개까지만 외우면 된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라 법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건 글자를 틀리면 안 돼. 법에 나와 있는 거라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문장 그대로 외우는 걸 추천해.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5번 출제 빈도 별 4개. 이건 인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묻는 건데 작업 시 특성 신체 부위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근육,
건, 관절, 신경 등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이로 인해 목, 허리, 어깨, 손목 등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무엇이라는지 쓰시오. 과도하게 사용했고 만성적인 건강장애. 이거는 뭐다? 근골격계 질환을 얘기한다. 이게 인간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야. 휴먼 에러가 있고 MSD,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인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근골격계 질환. 특정 신체 부위의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 포인트지. 인한 만성 건강장애.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6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묻는 것만 매번 물으니까 이걸 꼭 기억해서 맞추는 게 좋아. 이게 11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4개를 물어봤잖아. 이 4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그 중에서도 이 3,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알려주면 이건 1호에 관한 내용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이것만 4시간이고 나머진 다 2시간이야. 기억해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나머진 다 2시간이라 했잖아. 키보드랑 마우스만 4시간이다. 이건 4시간, 이건 2시간. 그리고 이건 들기 작업들인데 2개. 이건 8호, 9호에 대한 내용인데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25kg도 가로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놔야 돼. 이건 반대로 이게 25로 와.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여기 어깨 위에서 드는 건데 빠졌어.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2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 2개는 꼭 기억해야 한다. 10회 25kg, 25회 10kg. 근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은 25회 10kg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7번 출제빈도 별 5개. 양립성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 다음은 양립성에 대한 예의다. 각각 어떠한 양립성에 해당하는지 빈칸을 채우시오. 정답부터 공개해주면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운동 양립성이다. 오른쪽 스위치를 켜면 오른쪽 전등이 켜지고 왼쪽 스위치를 켜면 왼쪽 전등이 켜지는 것은 공간 양립성이다. 간장통은 검은색, 식초통은 흰색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개념 양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양립성 3가지가 있는데 공, 개, 운 이렇게 외운다 그랬잖아. 공, 개, 운.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양립성의 정의랑 같이 외워두면 좋아. 양립성의 정의는 인간의 기대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운동 양립성은 조작장치와 표지장치의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걸 이야기한다. 공간 양립성은 조작장치와 표지장치의 공간적 배열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양립성은 개념적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별 5개짜리 문제야. 끝! 인간공학 기사 23년도 3회차 18번 출제빈도 별 2개. 이건 그림도 안 바꾸고 꽤나 자주 나왔던 문제야. 하지만 출제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다음 그림과 같이 케이블 브릿지의 높이가 낮아 작업자가 이동 시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이때 케이블 브릿지를 재설계할 때 인체 측정 변수, 설계 원칙, 여유 공간 요소를 작성하시오. 사람이 지나다닐 때 여기 케이블 브릿지에 머리가 부딪힌다는 얘기지. 여유 공간이 부족하니까 재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체 측정 변수는 당연히 작업자의 신장이겠지. 그리고 설계 원칙은 극단지 설계 중 최대치 이용. 그리고 작업자의 신장이니까 극단지의 설계. 여유 공간 요소는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모의 두께. 그리고 굽의 높이 등이 있겠지. 그리고 추가로 하나 적으면 작업자의 양말 두께가 이제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키, 안전모, 이렇게 안전모는 위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안전화의 두께, 그리고 양말까지 하면 더 디테일할 수 있겠지. 끝!